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이 아닌 부드러운 라떼 주식을 저희가 매주 토요일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 아니면은 뭐 종목을 매도할 타이밍 잡을 새 없이 계속해서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하시는 분들까지, 자, 과거는 싹 다 잊어버리시고요. Go to the future, 저희와 함께 미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요, Go to the future의 기법을 가지고 계신 백강원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러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들, 다음 주장에 공략한 종목을 2종목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두 눈 뜨시고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노란톡 입장하시거나 문자 활용하신다면 그 종목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은 이제는 2부 5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은 받지 않기 때문에, 자, 2부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989번, 샵 3989번, 2부에도 진짜 주식 4글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다음 주장에 저희가 집중할 만한 시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특히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마감 지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살펴봐야 할 지난주 이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원 멘토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강원 멘토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상승이 좀 이어가고 있죠. 자, 시장의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강한 종목들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장의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Go to the Future의 기법을 보유하고 계신 백강원 멘토님, 지난주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첫 출연치고 굉장히 강의가 부드럽고 굉장히 집중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무료 2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저도 굉장히 힘든 과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잊으시고요. 저희 함께 미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떠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또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12월 마지막 FOMC를 주목해야 된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제 그 미증시를 또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고용지표, 비농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둔화됐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공통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즉 경기 침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12월에도 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장 걸림돌이었던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금리 동결이 이번에 나왔었고, 그리고 12월 달 12일, 13일에 올해 마지막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지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금리 동결이 또 12월 달에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상승의 흐름이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보통 많이 하고 있는 게 연말 랠리, 그다음에 뭐 산타 랠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시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죠.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초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제일 중요시했던 부분이 사실 그 이란의 개입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란이 지금 철저하게 개입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분쟁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그 무장 정파입니다. 바로 이제 하마스와 동맹 정파인데, 헤즈볼라의 그 어제 지도자도 실제로 그 속보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려갔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미국의 재고유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는 건 시장의 참여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분쟁은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자극적인 뭐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헤즈볼라의 뭐 지도자도 강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뭐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지만 이란이 개입할 우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만 해두세요. 염두만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내리막 2년 3개월 만에 강하게 반등한 반도체 턴어라운드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번 주에 가장 또 큰 이슈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실제로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배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D램 그리고 낸드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급등을 했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2년 동안 사실은 그 내리막이 거의 50% 가까이 하락이 좀 쭉 이어졌어요. 하락이 좀 쭉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전달, 즉 지난달에 한 달 만에 무려 15%가 깡총 올랐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2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했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급속도로 상승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봐도 그리고 현재 시황의 흐름을 봐도 바닥이 나왔다. 바닥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좀 속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수주가 계약이 지금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리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시장의 주목과 집중을 받고 있고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테슬라, 루시드, 니콜라, 전기차 일제히 폭등입니다. 자, 어쩌면 지금 2차 전지, 뭐 전기차 얘기하면 사실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그 매수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 볼게요. 급격하게 상승은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뭐 전기차 시장이 뭐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AI, 로봇 이런 지금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시되는 산업군을 속해서 봤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간 게 바로 2차 전지예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만큼 지금 강하게 좀 눌림이 나왔지만 상승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료가 약해요. 이슈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강하게 다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미국의 전기차가 폭등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폭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우려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남아있는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까 봐 더 크게 물릴 수가 있으니 제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기차 뭐 테마라든가 뭐 2차 전지 테마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도 않았고 뭐 다른 좋은 종목도 오늘 두 종목을 들고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른데요. 네.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그 반도체가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 기본적으로 이슈가 지속이 돼야 돼요. 제가 말한 이슈는 지금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물론 지금 계속 그 발전이 돼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군에 비할 때는 그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느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과도 비슷하고요. 지금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AI 산업까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모든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거예요.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분야보다는 반도체 분야가 이슈가 더 빠르고 강하게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냐 혹은 반도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반도체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를 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7층 초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8층이나 뭐 9층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던 만큼 그럼 삼성전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그 부분만 좀 살짝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참 네. 그 우리 제일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주식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네.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은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삼성전자의 근간이 사실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때 뭐 모바일 분야라든가 혹은 디스플레이 분야를 보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도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을 했을 텐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2년 3개월 만에 이 반도체 여파이 개선되고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금 잠시 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로봇 산업, 그다음에 AI 산업이 정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던 게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제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이슈들이 사실 뉴스만 보면 2차 전지, 뉴스만 보면 전기차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기대가 많이 컸었고 이미 기술력들이 다 반영이 됐다면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요. 지금 뭐 AI라든가 로봇 산업군이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도 똑같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정말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1차 진입 구간이 드디어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 분야에 속해 있었다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대표적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진입을 해도 좋을 시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을 들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황 시황 브리핑 마지막 이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이슈는 역시나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상반기 때 출시가 된다인데요. 로봇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좀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아마 앵커님도 보시겠지만 네. 커피를 이제는 로봇이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웬만한 휴게소들은 다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네. 이 로봇이 길 안내를 좀 하고 있는 만큼 우리네 삶에 이제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삼성에서 최초로 이 보핏이라는 게 뭐냐면 그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고 보조 기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뭘 중요시하게 보냐면 첫 출시라는 거예요. 첫 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재료의 신선함을 제가 많이 강조하거든요. 처음으로 기술을 공개한다. 처음으로 기술을 갖췄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랑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가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근데 로봇은 새로운 이슈가 계속 생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봇 관련 산업군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자, 고로 우리가 로봇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황 시간 브리핑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말 그대로 go to the future, 좀 미래에 우리가 집중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좀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들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나올 수 있는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기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QR코드,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4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 시장 속에서 정말 라떼와 같은 우유가 섞인 부드러운 종목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는 저희가 2부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좀 오늘 뭐 AI나 로봇 관련 종목을 들고 나오셨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백강원 멘토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아까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갈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이죠. 대표적인 로봇 관련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전신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을 시작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설립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기술력을 굉장히 크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거 좀 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율을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15%도 사실은 작은 지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큰 대주주 지분에 속하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3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시설자금 289억 그리고 운영자금 300억을 지원했다. 이 부분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도합 600억이에요. 600억입니다. 자, 600억을 이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600억을 이제 투자한 상황에서 이 콜옵션이라는 게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무려 60%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사실상 삼성전자의 사업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주식 지분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투자를 했냐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로봇 사업이 지금 굉장히 우리네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의 1인 1로봇 시대다라고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모바일이라든가 IT,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이런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표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레인보우 기술력을 빌려서 좀 더 나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또 다른 큰 전략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반도체 분야는 지금 모든 그 산업군에 지금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미세 공정을 넘어서서 나노 공정까지 지금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세 나노 공정은 사람의 손으로 절대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기술력이 더해진다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제가 충분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자, 로봇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로봇 시장 규모가요. 2030년 기준으로 350조 원이에요. 이게 말이 350조 원이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2023년도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매년마다 성장하는 이 성장의 폭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2차 전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자, 2차 전지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단계에서 당연히 관련된 주가들도 급등이 나온 만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요. 로봇 산업은요. 이제 아직도 초입 단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 그만큼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점에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고 메리트 있는 투자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협동 로봇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협동 로봇이 그 말 그대로 인간의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현재 그 삼성의 웨어러블 보핏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로봇 이런 부분 바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자, 이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8억 달러에서 25년은 무려 50억 달러로 급속도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이 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로봇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게 더욱더 빠르게 실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로봇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엔 로봇 시장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협동 로봇 시장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내가 투자해야겠다는 매수 심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상승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그냥 비단 뭐 휴머노이드 기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소방 관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실생활에 쓰고 있는 협동 로봇 이런 모든 분야의 플랫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에서 기대해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지금 로봇 그 관련주들이 이제 2차 상승이 좀 일어나는 시기라고 저는 정확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 분석을 제가 충분히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기업적 분석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시장 중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을 또 개발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또 이제 2차 전지 다음은 로봇 관련 종목이다. 뭐 증권사의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멘토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로봇 관련주들 요즘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 실제로 좀 올라왔다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게나 많은 로봇 관련 종목 중에 이 종목을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종목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이런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섹터는요, 흔히 말하는 1등주, 2등주, 3등주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관련된 섹터, 관련된 종목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 누가 가장 높게 올라가냐를 봐야 됩니다. 예시로 2차 전지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에코프로가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떠오르게 되죠. 자, 로봇 관련주에서 얘기하게 된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서 공통점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1등이라는 생각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로봇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어디에 투자해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하게 되면은 이 인식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큰 중요한 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백강호 멘토님을 통해서 자, Go to the Future로 갈 예정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볼 건데 자, 라떼 주식 저희가 2부씩이나 진행을 하고 2시간씩이나 생방송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강호 멘토님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자, 여러분들 무료 입장 30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좀 서둘러 주세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요. 아주 간단하게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무료 입장인데 만약에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들어오셔야지 자, 함께 으쌰으쌰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린이분들, 개인차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QR코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는 샵 3989번 간단하게 진짜 주식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강훈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호재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기업적 분석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기업적 분석만 갖고 뭐 매수에 임한다면 안 되겠죠. 자, 기술적 분석 또한 굉장히 중요시되는 만큼 제가 좀 디테일한 이야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일봉의 모습인데 제가 항상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릴 때는 가운데 선을 하나 딱 걷습니다. 바로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인데 왜 중요하냐를 이제 얘기 드려봐야겠죠. 간단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과거로부터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고 저항받고 지지받던 자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그 주식의 기본 원리가 자, 지지하고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서는 저항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 라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저항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격대가 오면은 주가가 내려가니까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상승했다가 내려올 때는 이 가격대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니 내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차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기업을 매수하고 싶고 진입하고 싶고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야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과거와 현재까지 통칭해서 봤을 때 이런 매수 심리라든가 매도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 가격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 거겠죠. 자, 과거로부터 한번 다시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수직 상승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직 상승하고 난 뒤에 모습이 또 중요한 건데 상승하고 난 뒤에 주가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요때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내려온 이유가 중요한 거겠죠. 내려온 이유가 그러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이 악재가 터졌나요? 아니요. 악재 없었어요. 악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려온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금리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굳어지게 되면서 그 불안 심리로 우리 증시가 내려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 심리가 너무 빠르게 반영됐다입니다. 자, 로봇 산업이 굉장히 좀 이슈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급등이 나오면 이제 로봇 이슈가 없어지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를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매도를 던지게 되면 주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보통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보통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보통은 주가가 급락해요. 이렇게 안 올라오고 계속 하락해요. 어디까지? 원래 바닥자리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버티고 올리잖아요. 이거 왜 올려요? 누가 올렸을까요? 이거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설마 하니 이 그림 보지 마시고 이 음봉만 봐보세요. 이 음봉만 봤을 때 설마 하니 개인들이 일반 투자자가 저점이라는 생각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던 순간인데 그 누가 무서워서 누가 들어가냐고요 대체.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을 잘 보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은 들어가고 있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보다 이 정보 습득이라든가 이 캐치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올 때 모습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 강의할 때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이 반등이 나올 때 모습이 항상 공통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혹시 그 앵커님 이거 그림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쌍바닥이라고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네.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쌍바닥 패턴 혹은 W자 패턴이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차트의 모습도 쌍바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멘토님,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그려놓으신 것만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때 이렇게 상승세를 보면은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12위 종목인가요? 어쨌든 뭐 네, 9위인가 맞습니다. 6위까지 한번 올라갔던 기록이 있는데 유난히 금리나 시장에 의해서 모든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나 크게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초거대 AI가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초전도체가 갑자기 시장의 이슈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초전도체는 아직 발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미지수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마치 개발된 것처럼 그 관련된 종목의 매수가 엄청나게 쏟아졌단 말이죠.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의 굉장히 큰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심리가 깔리게 되면서 너도나도 매수세가 붙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로봇 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그거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미래의 이야기고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캐치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를 제가 자꾸 얘기 드리게 되는데 2차 전지 안 좋아하는 거 아니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근데 겁니다. 궁금하긴 해요. 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지속되냐, 지속되지 않냐를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이슈는 이미 다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미 미래의 기술까지 다 시장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 새로운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신기술들이 나오거나. 근데 혁신 기술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미 얘기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드렸는데 이거 단순하게 그린 건 아니고 앞으로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제가 그린 건데 지금 12월 달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12월 달도 이어지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시장이 좋아요. 자,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충분하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수직 상승은 안 되죠.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연스러운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스러운 우상향이 좀 지속되고 결국에는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들어볼 건데 사실 대응 전략이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만 또 시장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을 우리 백강문 멘토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자, 하단의 QR코드 폰 카메라로 들이대시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이 방법보다는 문자
진짜를 이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 투 더 퓨처의 기법으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상승세 흐름을 그려주셨는데요. 그만큼 기대됩니다.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손절가까지 좀 대응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또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5만 원대 부근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방송에 15만 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딱 15만 원에 이제 뭐 진입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15만 원 부근에 오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심리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부근에 오면 그냥 바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로는 1차 목표가는 16만 5천 원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차인데 2차는 사실상 제가 원래 더 높게 잡았어요. 굉장히 더 높게 잡았거든요. 근데 2차 진입에 대한 이야기, 2차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전략적 대응 지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손절가도 한번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15만 원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강원 멘토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종목 소개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두 번째 종목 오픈할 거니까 종목에 대한 전략 다음 주장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단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의료 AI 종목입니다. 바로 루닛이라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루닛의 사실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의료와 딥러닝 기술을 더해서 정확하고 빠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의료 AI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딱 봤을 때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이 질병을 빠르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복률과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거기서 출발한 기업이 바로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회사의 설립 목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자면 자, 이런 부분 우리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루닛 AI로 치료 효과 예측한 결과를 이 학회에서 발표했다입니다. 자,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11월 1일 날입니다. 자, 11월 1일 날 기점으로 미국 항암학회에서 이 권위 있는 학회이죠. 여기서 6건의 암 치료 조기 발견에 대해서 입증을 했고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자, 전 세계 권위 있는 학회에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조기 발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 의료 산업에 또 협력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바로 상승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백승욱 루닛 의장 인류의 암 정복이라는 꿈 AI 활용해서 이뤄내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자, 이 말은 바로 이거죠. 진짜 그 의료 분야에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AI 기술을 접목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겠다. 그래서 암이 사실 아직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인데요. 이 암마저도 초기에 만약에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복의 가능성도 꿈은 아니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빠른 AI를 통해서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기 진단으로 발병률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약의 효능을 예측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자, 그리고 AI 기반 암 진단 치료 분야에 글로벌로 확장한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의료 AI 분야는요, 뭐 국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통 분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의료 AI 산업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차트 화면 보시게 되면 바로 나오죠. 자, 글로벌 AI 시장 어디까지 왔나인데요.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약 2조 원대입니다. 첫 시작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 껑충껑충 뛰죠. 엄청나게 빨리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눈여겨본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연평균 50%의 고도 성장. 2025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로 대규모로 성장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재료를 해석할 때, 배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재료가 계속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초기냐, 중기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의료 AI 시장 굉장히 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후에 지금 눌림목의 구간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냐 없냐까지도 봐야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눌림목 구간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있다입니다. 해서 제가 배경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할 거고요. 차트적 기술적 분석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뿐만이 아니라 AI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접목해서 앞으로의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루닛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들 하단의 방법으로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시거나 자,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내용에다가 4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닛에 대해서 충분한 호재거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적 분석이 끝났으면 또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야 합니다. 자, 그 내용 공개할 텐데 화면 보시게 되면 자, 루닛의 일봉상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중요한 선을 그어야겠죠. 그게 바로 16만 원 가격대입니다. 자, 16만 원 가격대를 설명드리게 되면은 역시나 과거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은 자리, 그리고 강력한 저항을 받은 자리이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뭔가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와 굉장히 흡사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동반 상승한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주식시장에는 순서대로 상승이 나오는 순환매라는 그 테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AI 이런 순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 다음으로 AI도 지금 현재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의료 AI, 즉 AI 분야가 다시 한번 이슈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시나 또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자, 기대감으로 의료 AI 그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쭉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락이 길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왜 하락했죠? 앞선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루닛의 기업적 악재 없어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기대 심리로 올라갔었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강해지면서 하락이 나왔을 뿐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또 재밌는 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루닛이 진짜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고 재료가 없었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더 내려왔을 겁니다. 어디까지? 바닥까지요. 바닥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때 그러면 설마하니 개인 투자자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입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는 패턴이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쌍바닥, W자 반등이 나왔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구간이 바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그러면 뭐 하락으로 좀 이어지냐 상승으로 이어지냐라는 문제를 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인트예요. 이 16만 원이라는 가격은 과거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을 받았지만 지지가 뚫리게 되면 뭘로 바뀌게 될까요? 바로 저항입니다. 근데 강력한 저항의 자리를 강력한 양봉의 힘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보다는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더 강해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뭐 매도 심리 혹은 중립적인 의견이 많이 강했다면 이제는 매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고투더 퓨처 저의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루닛은 이번에 금요일 날 시장 마감할 때 굉장히 강한 그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또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수직 상승을 다시 기대하기는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수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수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이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 16만 원까지 과연 내려올까라는 의견을 얘기 드릴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의 악재 요소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욱더 빠르게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려오려고 하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16만 원까지 이제 쭉 이 올린 거를 그대로 반납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16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그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진입 자체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6만 원 가격대 부근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1차, 2차 이렇게 좀 들어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눌림목에서 사는 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나 상승의 모멘텀 이렇게 쭉 충분하게 이어갈 것일 것 같고요. 지금 의료 AI 분야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AI의 한 결례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AI 산업 쪽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AI 분야의 또 다른 그 큰 섹터인 의료 AI 분야 또한 크게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자, 그렇다면 만약에 16만 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잠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뭐 이란의 개입이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다시 굳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증시는 하방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닛 또한 하방으로 밀려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뭐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하방으로 크게 누를 만한 그 일 자체가 많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으로 밀린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바로 이 16만 원 가격, 요 16만 원 가격을 매수의 진입의 타점으로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저점군에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멘토님, 네. 사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1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네. 시원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락을 나타냈을 때 그때 네.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한 게 기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루닛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기세가 이미 살아났어요. 기세가 살아났다는 거는 올라가려는 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얘기 드리지만 지금 이슈가 계속 준비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심리상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수하고 싶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 이때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고맙습니다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앞으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지금 사실은 제가 차트의 모습을 그려드렸지만 이 1시간 남짓 되는 방송에서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 전략적 대응은 제가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송 딱 1분 남았는데요. 전문가님, 루닛의 대응 전략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루닛의 대응 전략은 사실 간단해요. 짧게 얘기 드리자면 내려오면 진입해야 돼요. 간단해요. 내려오면 진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건 그냥 편하게 지켜만 보셔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매도가는요,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o to the Future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50초 남았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